왜 이런 형편의 자식을 낳으셨어요? 서울 변두리의 한 다세대 주택. 늦은 밤이었지만 2층 계단 끝 작은 집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곳에는 67세 박순자 씨가 혼자 살고 있었다.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온 곳이었다. 이제는 정말 팔아야 하나. 박순자 씨는 오래된 금반지를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결혼 30년 차에 남편이 사준 첫 선물이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절대 팔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물건이었다. 띵동. 초인종 소리에 박순자 씨는 흠칫 놀랐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엄마, 나야. 현관문을 열자 딸 민지가 서 있었다. 평소라면 단정했을 긴 생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다. 28살의 딸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니? 엄마,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민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무슨 소리야? 재현이랑 잘 만나고 있다며. 재현은 민지의 3년 연인이었다. 대학 선후배 사이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있었다. 재현 오빠, 어머님이 결혼 조건을 내미르셨어. 조건이라니? 신혼집은 신부 측에서 마련하고, 예식장 비용이랑 혼수도 반반씩. 거기다 매달 양가 부모님께 생활비도 드려야 한대. 박순자 씨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다. 재현의 집은 강남에 있는 60평대 아파트에 살고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다. 반면 자신은 재봉틀 한 대로 수선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재현이는 뭐라고 하든 오빠는 어머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대요. 자기도 미안하다고. 민지의 눈물이 마루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엄마, 나 이런 형편에 왜 낳으신 거예요? 차라리 재현이네처럼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순간 박순자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순자 씨가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있었으니. 사실 재현의 아버지는 20년 전 박순자 씨의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이 박순자 씨의 집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게 20년 전 제 아버님이 쓰신 편지입니다. 어머님께 전해드리라고. 박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 겉면에는 낯익은 글씨체로 박순자 씨께라고 적혀 있었다. 저는 민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서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는 20년 동안 숨겨져 왔던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다. 박순자 씨의 손이 편지를 펼치는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20년 전, 2004년 여름. 여보, 나 회사에서 잠깐 야근하고 올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남편 김철수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출근했다. 하지만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밤 11시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김철수 과장님이 사무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삼성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의사는 과로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라고 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현재, 어머님, 제 아버지는 그날의 진실을 2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사셨습니다.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순자 씨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박순자 씨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제 아들 재현이가 당신의 따님과 인연이 닿았나 봅니다. 저는 당신의 남편 김철수 과장과 같은 팀에서 일했던 정민호입니다. 그날 2004년 7월 15일 김 과장님은 회사의 비리를 고발하려 했습니다. 당시 우리 회사는 심각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고 김 과장님은 이 사실을 검찰에 제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누군가 김 과장님의 커피에 독극물을 탔고 저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부장이었고 저는 그저 말단 대리였을 뿐입니다. 그 후 저는 승진을 거듭했고 지금은 임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이 죄책감에 시달려왔습니다. 박순자 씨, 당신의 남편은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결혼 조건을 까다롭게 내건 것은 사실 당신을 만나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는 검찰에 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민호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박순자 씨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20년 동안 의문이었던 남편의 죽음이 이제야 밝혀진 것이다. 어머님, 제가 재현이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민지가 달려들어왔다. 엄마, 재현 오빠가 갑자기 왜 온다고 했어? 이게 무슨... 민지는 엄마의 손에 들린 편지와 재현의 굳은 표정을 번갈아 보았다. 민지야, 이리 와봐. 박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다. 그리고 그 순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나한테 USB 하나를 맡기고 가셨어. 박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USB를 꺼냈다. 이걸 경찰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협박 전화를 해왔어. 내가 유치원에 다닐 때였는데 내가 위험해질까봐 참아. 눈물이 박순자 씨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인연이.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재현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고 민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상무님 나왔습니까? 댁의 아들이 이쪽으로 왔다고 해서. 문 밖에서 들리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세 사람은 창백해졌다. 재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아버지가 사람을 보냈나 봐요. 빨리 뒷문으로 나가세요. 박순자 씨는 재빨리 행동했다. 수십 년간 재봉이를 하며 단련된 손으로 USB를 재현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이걸 가지고 가서 경찰에 제출하세요. 20년 전 증거들이 모두 담겨 있어요.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민지야, 너도 재현이랑 같이 가야 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정재현 씨, 안에 계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씨는 부엌 옆 작은 뒷문을 열었다. 이 다세대 주택에서 2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비상구였다.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내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정에 이제라도 바로 세워야지.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껴안았다. 금방 돌아올게요. 꼭 증거를 제출하고 올게요. 재현이 민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쾅, 쾅, 쾅. 문 열지 않으시면 부수고 들어가겠습니다. 박순자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금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여보, 우리가 키운 민지가 당신처럼 용기 있는 사람을 만났네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박순자 씨의 눈에서는 비장한 빛이 번쩍였다. 무슨 일이시죠? 문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다. 정상무님 아드님이 여기 계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는데요. 혹시 수색 영장이라도 있으신가요? 박순자 씨의 당당한 목소리에 남자들은 잠시 망설였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네, 정상무님. 아니요, 이미 나가신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마지못해 물러났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보도되었다. 20년 전 대기업 회계 부정 사건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해당 기업의 정민호 상무가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박순자 씨는 TV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때 핸드폰으로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우리 잘 있어요. 재현 오빠가 검찰에 모든 걸 제출했어요. 아버지의 결백이 곧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엄마, 죄송해요. 그날 그런 말을 해서. 이제 알겠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강인하고 대단한 분인지. 눈물이 핸드폰 화면을 적셨다. 창밖에서는 봄을 알리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여보, 이제야 당신의 결백을 밝힐 수 있게 됐네요. 박순자 씨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녀의 가슴 속 오랜 응어리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3개월 후. 어머니, 이제 괜찮으시죠? 재현이 조심스럽게 박순자 씨의 안색을 살폈다. 법정 출석을 앞둔 그녀의 얼굴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만 또렷한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걱정 말아요. 20년을 기다린 순간인데 오늘은 정민호 상무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검찰은 고 김철수 과장 살인 사건과 회계 부정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USB에 담긴 자료들은 완벽한 증거가 되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민지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내가 있잖아. 피고인석에 앉은 정민호는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다. 그는 박순자 씨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피고인 정민호, 20년 전 김철수 과장 살인 사건과 회계 부정 사건에 대해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정민호가 천천히 일어났다. 저는 모든 것을 자백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김철수 과장님은 정직했습니다. 회사의 비리를 밝히려 했고 저는 그걸 막으려다 그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그리고 박순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의 남편을,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될 줄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벌을 받겠습니다. 재판은 4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마지막으로 박순자 씨가 증인석에 섰다. 피해자 유족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박순자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제 남편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큰 돈을 받고 눈을 감으라는 제안도 있었지만 끝까지 진실을 지키려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럽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그녀는 정민호를 바라보았다. 정민호 씨, 당신을 미워하진 않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고백한 것, 그리고 당신 아들이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키운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제 남편이 그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지 그건 당신도 알아야 합니다.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재판장이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 정민호 살인죄와 증거인멸죄. 1년 후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아침 박순자 씨의 집 앞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지가 서 있었다. 엄마, 어때요? 우리 딸, 정말 예쁘다. 박순자 씨는 눈물을 훔쳤다. 오늘은 민지와 재현의 결혼식 날이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민지의 말에 박순자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실 거야. 특히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걸 보면서. 결혼식장에는 많은 하객이 모였다. 정민호의 부인도 참석했다. 그녀는 박순자 씨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될 거예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는 서로를 아끼며 살아요. 식이 시작되고 민지가 박순자 씨의 팔짱을 끼고 입장했다. 신랑 재현이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줄에는 2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준 검사가 맡았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실은 결코 영원히 묻히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그 진실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박순자 씨는 문득 20년 전 민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엄마, 왜 이런 형편의 자식을 낳으셨어요? 그때는 대답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자식은 우리의 희망이야. 아무리 힘든 시기라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지. 박순자 씨는 손가락의 낡은 금반지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팔 필요가 없어진 그 반지에는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다. 여보, 보고 계시죠? 우리 민지가 드디어 시집가네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딸로 자랐어요. 결혼식장 창 너머로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박순자 씨는 남편의 미소를 본 것 같았다.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 알람 버튼을 눌러 전체 알림부로 설정해 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